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에 있어서,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제부시킨입니다. 제부시킨은 아까끼의 바시마치킨을 그대로 이제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고골의 외투를 다시 좀 수업을 하면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요, 하기를, 최근에 많이 든 생각인데, 이 아까끼야말로 되게 수수께끼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되게 환상적인 작품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데모, 문학사적으로는 이 악각기를 작은 비극을 완성하기에 적합한 작은 인간의 전형으로 읽어왔다. 불쌍한 하극 관리, 이제 구dun간인데 그에게는 작은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볼 때 그 작은 고통인 거지. 직장 내의 따돌림이라든지 페테르부르크의 혹한이라든지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작은 거죠. 외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결국 새 외투를 장만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여자친구와 같았던 소중한 외투를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죠. 이것도 이제 작은 고통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또 이것도 이제 작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모든 점에서 자금이 이제 부각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읽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휴머니즘, 파토스 상에 있어서 정조에 있어서 그 휴머니즘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조에 있어서 아까 제가 앞전자에 써서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했는데 넓게 보면 이건 이제 리얼리즘인 거죠. 그거에 이제 딱 맞는다. 다시금 아깝기에 이 작은 고통과 작은 죽음과 이 자금의 비극이라는 게 정조상의 휴머니즘과 사조상의 리얼리즘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되게 짠하게 읽을 수 있어요. 가족도 없고 노총각이 없고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있었고 이렇게 살던 소시민 관리가 외투를 강탈당하고 죽는다.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심지어 환상적인 이야기까지 갖다 붙여서 얘가 이제 그 유령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외투를 강탈하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독자들이 읽기에는 앞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막 이것도 그럭저럭 묻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렬한 이야기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깝게 직업이 정서인 것도 되게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피로 사회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데 바틀비에서 그 정서라는 게 얼마나 이제 창백한 작업인가. 굉장히 드리어리한 거죠, 그게. 지리하고 피곤하고 근데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왜 그 바틀비에서는 바틀비가 그 수치인 뭐예요. 그 불명 우편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일을 했었다. 그거 역시 얼마나 창백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수사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가뜩이나 불행한 인물들을 자꾸만 더 불행하게 만들려는 그런 도법들을 유지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깝기가 정서를 한다. 정서가 뭐가 어때서? 라는 얘기를 이제 마카를 제부시킨 하게 돼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열일했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읽으니까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아깝기가 정서를 하게 되는데 이 정서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제 마샬 버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요 근대 19세기 전반에 대해서 저개발의 모더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러시아의 근대 이 저개발의 모더니즘 이 맥락에서 이제 그 정서라는 거는 일말의 창의성도 개입되지 않는 동일한 것의 끊임없는 반복, 루틴, 일상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이 그 인격화되지 못하는 거지. 비인격화, 개성이 없어진다. 뭘 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물화. 그 다음 이제 기계가 된다. 그래서 그 뭐야 찰리 채플린의 뭐야 모던 타임즈인가요? 이 그 톱니바퀴 돌아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흔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비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식의 독법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어, 어, 고골의 외투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한편의 소설로 본다면은 뭘 아까기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그리고 혼자 살아서 오히려 잘 됐지. 그러면은 뭐 초등학생 애 둘 있고 뭐 마누라도 아프고 이런데 그러면은
40에 남자가 죽어야겠어요? 차라리 혼자 살다 죽는 게 잘 됐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서라는 게 뭘 그렇게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몰개성화하고 물화하고 기계화하는 작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른바 고도로 창의적인 일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만 사람인가? 그런 천재들은 어차피 몇 명 안 되는데 아인슈타인이나 분야마다 다르지만 뭐 고흐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카키를 뭘 그렇게 굳이 비극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그 아카키를 자기 나름의 작은 세계에 만족하며 살았던 자족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박효정전 같은 소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아큐를 설명하는 말 중에 이제 정신승리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중문학자들은 민중의 자해, 왜냐면 이제 아큐는 무식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무디고 막 이러니까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를 굳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까? 근데 이제 독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의 문학사적인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가르 제부시킨 또 관리지만 그리고 이제 정서를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인데 막가르는 책을 또 되게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책을 읽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 뿌시킨의 삼손 브이린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역참직인데 그거 얘기도 하지만 이제 외투하고 우리가 더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거기 이제 외투를 읽는데 외투를 읽고 나서 되게 이제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광분해가지고 바르바라한테 독후감을 이제 써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편지 쓰는 이게 그러니까 서간체 소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말로 이제 글을 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은 저 불쌍한 사람 즉 아깝기죠. 아깝기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외투도 도로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깝기의 선행을 자세히 알게 된 장군이 아깝기가 근데 뭘 딱히 또 착한 일을 했죠. 그냥 살았을 뿐인데 계급도 올려주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었다. 이렇게 나 같으면 이제 끝맺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부시끼리 막 흥분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제 118쪽 119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번역본 여기 열린 책들입니다. 악은 응징되고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더 이상은 그에게 다른 짓을 못했겠죠. 제가 작가라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깝게한테 너무 작가가 잔인했다라고 이제 제부시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몹쓸 책이다. 진실성이 결여된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제부시키는 지나치게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 아깝기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작품 속에서 오기까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묘사가 돼요. 그 제부시킨이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바르바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부시킨 옆집에 살고 있는 고르시코프 가난하다 가난하다 해도 어쩜 저렇게 가난한지 진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이렇게 한다고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막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외투 속의 아깝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아깝기를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들고 귀신으로 만들고 하는 거가 이제 분한 거지. 근데 지금 1차적인 독서 에서 이제 못 벗어나고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미학적인 거리가 서사적인 거리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기탱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몹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제부시킨의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부시킨이 볼 때는 라따자예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소설 속에. 이 라따자예프는 보면 이제 삼류소설이나 쓰는 그런 작가인 걸로 나오는데요.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거 달콤한 얘기 이런 거 하지만 그거는 뭐야 삶의 진실로부터 오히려 떨어진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거를 제부시키는 모르지만 제부시키를 나타자이프로 칭찬하거든요. 제부시키는 모르지만은 젊은 작가 도스옙스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외투야말로 더 진실에 가깝다는 거를. 이렇게 제부시키니 꿈꾸는 삶 아깝기가 구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전혀 가능한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나 전혀 가능한 네, 뭐
스토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지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와 가능하지 이게 가서 뭐 유치원에 성공을 했다든지 뭐 있죠. 뭐 영끌 해가지고 영끌해서 어떻게 해서 엄청 성공을 했다든지 그 한 모멘트만 놓고 보면은 그건 되게 엄청난 성공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돼지 심장을 이식해서 살았다. 이것만 보면 살았지. 그 2달 뒤에 죽습니다. 그 뉴스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렇지 안 보내줬으면 우린 그 사람이 무슨 영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드라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건 제가 염세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선징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제부시키는 막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막 떠드는데 바깥에서 이제 작가, 이거를 쓰고 있는 젊은 작가, 그러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때부터는 난놈이었던 거죠. 그죠? 24살의 이 젊은 작가는 외투가 제부시키는 생각대로 권선징악의 드라마가 되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뭐다? 환상이고 판타지였을 거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중년의 노총각 제부시킨 구급관리는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불행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바르바라 너무 불행하니까, 자기 옆집에 고르시코프가 너무 불행하니까 어린애가 아파서 죽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고르시코프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 가난하지만 옆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불행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작품 속에서도 들여다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외투를.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눈 가렸던 그 대목을 젊은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어떻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이제 직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피엔딩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앞질러 가서 말하면 제부시키는 바르바라와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결혼하면 이건 더 큰 비극이 되는 거예요. 제부시키는 나이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바르바라는 그와 결혼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르바라에게 주어진 더 멋진 선택지는 안나 표도로브나가 계속 초반부터 나오는데 불코프하고 계속 이렇게 혼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팔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팔려간다 해도 그것도 뭐야 자기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팔려가는 거지. 차라리 불코프하고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제부시키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떡하려고요. 그 이제 자기 엄마처럼 불행해지는 그런 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오히려 그런 식의 길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중년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가르 제부시킨이 되는데 외투 못지않은 작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로써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러니까 외투는 외투를 잃어버리고서 뭡니까? 죽게 되는데 제부시키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이제 징징 짜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리 자체는 이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무엇이 이 소설을 외투와 차별화하느냐? 아주 차별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그 창작을 놓고 볼 때 이 소설의 핵심은 또한 이제 무엇인가 그런 걸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